위메이드에 대한 전략을 로컬로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위메이드가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NF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불편한 이슈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종 깊었는데 결국은 뭐 수급 논리로 들여다본 기술적 분석의 종목인데 그게 뭐 수급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주가만 밀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하고 나서 조정폭이기 때문에 또 눌림폭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뭐 정면 화면부터 볼까요? 자, 윤정두 검색하시면은 밑에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뭐 트위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누르셔가지고 동영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영상 쭉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뭐 위메이드, HPSP, 두산 로보틱스 요거 위주로 그다음에 뭐 시즌 또 우리 주력주 위주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응? 뭐 충분히 다 보실 만한 값어치가 있는 영상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니까 클릭 수도 거의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과금을 하고 돈을 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제 따라오시게 되죠. 신뢰를 하게 되고 매매사인도 쫓아하시게 되고. 결론적으로 공식 홈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셔서 응? 전화하셔서 너무 늦었다가 아니라 이제 스타트다. 다른 쪽에서 물려있는 거 포트폴리오 엉성한 거 다 가지고 오십시오. 싹 정리해서 새롭게 출발하셔야죠. 이 좋은 장에. 응? 지금 장 무지하게 좋은 거죠. 글로벌 시장 3,000포인트 위쪽 3,400, 3,600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만 상당히 굉장히 제한적인 거잖아요. 뭐 어제는 HPSP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장중에도 뭐 두산 로보틱스 쭉 올려드렸고 내일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시장 조치가 풀렸는지 보면서 또 거래 대금이 터진지 보면서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업체와 LIG 넥스온이라는 상한가 간 검색기에 다 표출된 업체들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맛에 안 맞으면 못 들어가죠. 변동성 확장되어 있는 종목 우리는 놓쳐본 적은 없습니다. 자,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11월 8일 교육 이후에 45,000원 수준에서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범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5만 원 전후, 5만 원 위쪽, 6만 원 뭐 그 이상까지도 따라 붙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지금 뭐 유지하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데 비중은 높지는 않아요. 뭐 5%가 또 작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린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메드를 가지고 가는데 펀더멘탈 상으로 뭐 예를 들면 얘를 뭐 2차 전지로 볼지 이슈 종목으로 볼지 어쨌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업황이나 지금의 실적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2차 전지 분류의 종목이든 로봇 관련주의 기준 또 뭐 IT 반도체 소부장 쪽이 기준이 잡히든 여기는 없지만 뭐 셀트리온 삼형제의 기준 전부 뭐예요? 전부 똑같이 성장주죠. 누가 뭐 더 잘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다 똑같이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다만 이제 여기서 HPSP가 13%의 매집, 9월 20일 이후에 13%의 매집. 리노공업이 올해 6월 이후에 5%의 기간의 매집인데 얘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거. 그다음 얘는 70% 수준의 물량이 나올 물량이 아닌데 거기에 연기금이 4%를 샀다. 그리고 외국인이 아름아름 사서 지금 2%대다. 희한한 흐름이죠 얘도. 그나마 수급이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제 수급은 없고 심리만 있고.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
현재 위치에서 똑같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 그리고 수급이 월등한 쪽, 그런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응? 결론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49,800원 신규 편입 교육용 2%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단기 5%로 확장을 해서 58,000원 뭐 이런 식으로 문자 계속 나간 거예요. 교육,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단기 57,500원, 58,900원, 6만원, 58,500원. 그러니까 9일, 10일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자 나왔고 11월 달에 한 달 전이에요. 그리고 6만원, 58,500원, 59,500원, 58,900원, 6만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재편입의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잘 가지고 가다가, 뭐 중순 이후에 또 월말에 꺾여지는 흐름에 5만원까지 이탈이 됐었어요. 거기서 이제 손절 범위가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수급의 요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조정받았을 때 이제 뭐 손절의 범위를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편입, 추가 편입에 고민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10월 뭐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져가다가 7만 원 위쪽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뭐 가격 분발력 좀 있고 뭐 수급은 계속 긍정적인 해석을 했는데 뭐 오늘 기준에 12월 11일 기준에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쭉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차분차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인 종목인지 여부부터.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긍정적이냐라는 부분부터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실 때 어때? 얘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긍정적이에요? 검증을 받았나요?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앞으로 끝내줍니다. 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기준에 저평가 상태의 기준이에요. 아니죠. 지금 현재 기준은 저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을 받아야 되는 종목을 저평가합니다,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컨센서스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쪽처럼 수십 군데가 전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24년, 25년 전망치에 대해서 네 군데 증권사에, 그것도 대형사 두 군데, 중소형사 두 군데. 그러니까 한 명이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이거 끝내주게 평가한다. 그럼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개인 시각 하나에. 뭐 솔직히 애널리스트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꼬맹이들도 있고, 응? 뭐 오랜 업력을 쌓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응?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뭐 꼬맹일 수도 있고, 그쪽에서 막 터무니없는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급격히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지금 저평가는 아닌데다가 정상적인 분석을 가지고 왔다 해도 지금 2조 좀 3,380만 주짜리에 조정받았으니까 2조 한 2천억, 2조 3천억 되나요? 어찌됐든 그런 종목의 당기 순이익이 1,700억이다. 그러면 PER은 뭐 최소 15배인가요? 높단 말이죠. 아이 뭐 게임주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라는 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 시점이 돼도 저평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성장성 종목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지. 거기에 PBR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처럼 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내용의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이유가 최고점에 도달됐을 때 기술적으로 대처하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하면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그 박순혁 작가 그 양반 때문에 2차 전지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응? 우리 방에서도 1%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세 분, 두 분, 세 분? 와, 끝까지 안 파시더라고. 못 파신 거지. 한번 놓치다 보니까 또 매수 평균 단가 낮잖아요. 우리가 들어간 매수 평균 단가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35만 원인데 뭐.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도 마지막에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 그 아무 내용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슈 불거져서 그날 뭐 아무도 들어온 사람도 없어요. 개인들끼리 흥분한 거지. 박순혁이 얘기 듣고 막 흥분한 거지. 그 뭐 그때 상한가 갈 때 고를 때 이제 좀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결론은 위메이드든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든 또 두산 로보틱스든 윤정도가 매도 사인을 드리면 이 종목군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자르고 나와야 된다. 차익 실현이 됐든 맨 마지막 물량 손절이 됐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갖고 가는 게 내재 가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지금 뭐 저평가입니다. 혹은 내년 1분기에 실적이 끝내줍니다. 근데 그것이 저평가입니다. 아니잖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죠. 우리가 갖고 있어도. 저평가의 기준이 아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매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매우 좋다 보니 그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은 베팅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강세를 띄는 것처럼. 지금 뭐 복합적인 건데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리 언제 내려요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야. 연준은 금리 내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 5.25%일 때 그 기준 금리보다 한 단계 더 올라와 있죠. 응? 그 정도로 그 당시 대비 금리가 더 높여져도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도산하거나 문제가 될 만큼 수준이 아니다. 요 정도 금리까지는 이겨낼 수 있다. 벌써 이미 지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어서 조정을 받는 거라면 유가의 부분이 그러면은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건 시장 붕괴입니다. 시장 붕괴되고 최저금리로 내려올 때까지 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그냥 주워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말고 야간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어디선가 주워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 있냐? 금리 인하가 뭔가 호재인 것처럼 야 금리 인하가 내년엔 좀 될 거니까요. 정신 나간 거지.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지표가 안 좋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그러면 매우 긍정적인 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이 여전히 뭐 누가 뭐라 했던 어떤 이유에서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강세를 띠는 그런 부분들이 이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상장 뭐 다 좋아요. 또 내년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죠. 시가총액 그 뭐 4조 이상, 5조 이상 뭐 그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들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베팅을 한다? 성장주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한다? 그만큼 시장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 분석을 해서 들여다보는데 실적은 터무니없다. 프리미엄이 높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가도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또 거기에 최근에 이슈가 돼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내일 또 2차 전지 한번 변동성 확장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게 된다면 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 가져가도 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같다고 해서 2차 전지 극대형주의 흐름이 연동되거나 하지는 않았죠. 철저히 수급 논리예요. 별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거래대금의 내용들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이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은 뭐예요? NFT 관련해서 부정적이야?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이제는 뭐 이자를 줘야 돼?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심리. 결국은 메이저는 오늘 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았어요. 메이저의 수급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은 부분이 일부 있는 거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기술적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진다면 심리가 1이고 수급은 9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7대3 정도 얘기하는데 이 개뿔. 응? 심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 어떤 뉴스 호재 내용이 있어요. 뭐 호재성 인식이 될 수 있는 뭐 수주를 받아왔다라든가. 근데 그 수주를 받아왔어도 그 저평가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로부터 44조의 수주를 받아왔어도 5년 동안의 그 공급인 거고, 그럼 8조 8천억 분이 안 돼요.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매출처에서의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저평가를 해소시킬, 그러니까 고평가 프리미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저평가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심리라는 거예요. 수주 공시 받아오고 이런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 위주로 달라붙어 준다. 그럼 그것은 매집에 대한 수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수급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매집. 거래는 제한적으로 흘러가더라도 매집.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 지분 합산하면 92%. 거기서 외국인 지분 신고 나온 중복 지분 빼고 나면은 80%. 거기에 기관들이, 외국인과 대주주가 80%인데 기관들이 6월달 이후 5%를 샀어요. 그럼 85%. 나머지 15% 거래대금도 제한 쪽인데 리노공업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개인적인 분들은 중기 투자가 많겠죠. 중기 투자가.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런 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 1조씩 터져주세요. 어떻게 터뜨리냐고 1조를. 그래서 수급이 뒷받침되는 기준의 종목을 나눌 때 메이저의 수급이냐 아니면 거래대금이냐. 포스코 홀딩스처럼 개인들에게 2월 1일 이후에 28%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강하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방향성 부분만 외국인들이 잡아주고 개인들이 흥분해서 따라붙을 때 거기에 차익 실현하고, 밑으로 집어던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집어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급은 두 가지로 본다. 예? 그래서 메이저의 매집이냐 아니면 거래대금이 터져 있느냐. 거래대금 터졌다는 기준은 최소 20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 10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 뭐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가총액 2조 원대짜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5조 10조가 넘어가는 친구들은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동성 확장을 보는 거예요. 나는 변동성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추세로 볼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메이저의 편입의 기준이 매집으로 들어오는지 그걸 놓고 보는 거죠. 그럼 결론은 위메이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메이드는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NFT 관련해서든 뭐 사우디의 재료 인식 내용이든 전부 심리 부분이, 그러니까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모멘텀이. 수급 범위는 그것을 바탕으로 했든 아니면 미리 들어왔든 외국인과 기관의 아주 고른 쌍끌이 매수로 9월 22일 이후에 세 달이 채 안 됐죠. 10%의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9%대 매집이 되어 있죠. 9%.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9%. 그래서 오늘 기준의 흐름이 뭐 좀 이따 수급 보겠습니다. 과하게 밀려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과한 해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더 미끄러져 내려온들,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52주 고가를 뛰어넘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죠. 뭐 사상 최대치는 21년도 4분기 찍었으니까 뭐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매집 종목 기준에 9월 20일 이후에 위메이드가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2조 2천억짜리가, 2조 3천억짜리가. 순매수 기준에 13위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 13위. 우리나라에 9월 22일 이후에. 가장 강력한 매수. 근데 프로그램에 이제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확장을 원하시잖아요. 그럼 거래대금 위주로 보는 겁니다. 거래대금. 오늘도 방안에서는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도 잘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데
거래가 막 터지면서 조정이냐 지금. 왜냐면 얘는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라. 거래 터지면서 조정이면은 매집에 대한 그 물량들이 나 손절할래 하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손바뀜이더라도 하여간 물량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근데 오늘 거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음, 수급면에 있어서 매도인 것으로, 메이저가 매도인 것으로 계속 추정치가 나왔지만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매도가 아닌 매수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보셔야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채널을 돌리셔서 보시면 오늘 왜 빠졌어? 그러면 이거라도 갖고 나오면 다행인데 이것도 안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자기가 하는 얄팍한 상식 가지고 응?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조정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관련해서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은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용으로 예치해둔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은행 입장에서 짜증나지. 중개만 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들어온 돈 자기네 쓰는 것도 아닌데 이자 지급까지 하라 그러면 화딱지 나죠. 근데 이 부분이 위메이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이 내용은 오늘 갑자기 딱 정해서 발표하고 뭐 오늘부터 시행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픈돼 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 이후에 10%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왔고, 두 번째 기준은 이런 내용이 오픈이 됐는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전부 휴가 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악재 요인이어서 오늘의 변동성이 뭐 6%, 7% 장중에 하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악재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메이저가 매도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일 메이저의 수급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저게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다. 심리적인 부분에 개인들이 위축되고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밀리다 보니까 위축되고 그리고 투매하고 장 마감 이후에 봤더니 수급은 꼬인 게 없고, 지금 두바이 쪽에 파트너십 형성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허브 위믹스가 두바이 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 부분들이 있고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래가 터지면서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일장 공략주, 개장 초 상한가, 개장 전에 상한가 따라잡기, 개장 전에 상한가 종목을 따라잡기, 지속적으로 설정을 잡아드는 거고, 내일장 공략주에도 그대로 또 오픈이 돼 있는 겁니다. 내일장 공략주에도. 결론은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그 11월 8일 날 딱 한 달 전이죠. 48,050원에 붙여야 되고 77,900원인가요? 상상을 초월하게 변동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에.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 굉장한 끼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계속 뜹니다. 6만원대 이제 고점 찍고 5만원 까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조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리도 뭐 계속 뭐 수익만 낸 건 아니고, 뭐 마지막에 들어간 물량은 손절 위험까지도 있었는데, 뭐 수급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서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하자. 규모가 작지 않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하여간 매우 크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굉장히 세게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뭐 내일 기준에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수급을 본다면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다.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뭐 다 이런 거 뭐 무료에서 다 뿌려드리고 다 알려드리면 뭐해.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 지금 접속 인원이 좀 계시는데,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요 교육 자료 다 달라고 하셔야 돼. 홈페이지에 보면요, 메인 화면에 보시면 매직 시그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매직 시그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21년도 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연도수는 안 나와 있지만 21년도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550만 원, 9시간짜리
5강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게. 9시간짜리 5강. 이게 지금, 쇼핑 보시면, 윤정도 검색에 쇼핑 보시면, 이렇게 쿠팡에서 다 판매되고 있어요. 티문, 뭐, 위메프인가요? 위메프? 이런 데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옥션, 뭐, 쿠팡, 뭐. 이건 중고 도서구나. 결론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정 의원님들은 저 교재 나 무료로 주세요. 공부하신다는데 다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난 돈 주고 사기는 어려워요. 또 가입도 어려워요. 유튜브에서 저 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만 오시면 어떻게든 찾아만 오시면 홈페이지를 찾아만 오시면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들께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 교육 자료 예전에는 저 다 돈 내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교육을. 근데 그 교육 자료를 다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좀 잠깐 안내만 해드리고 온 건데 26회차 여기서 잠시 보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키리우스님이 3년 동안 같이 하시다가 독립하셨어요.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그래도 한 40 전후 되셨나? 습득 능력 굉장히 빠르시죠. 챕터 1부터 해서 저걸 다 들으신 거예요. VVIP 회원님들도 할인을 일부 해드려도 뭐 그냥 듣기 안 하거든요. 그냥 들으시면은 이러한 공부를 안 하죠. 돈 내고 들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죠. 능동적이죠. 내 돈이 아깝기 때문에 교육자료 주면 저렇게 손글씨를 써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다 잡아내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문나님 같으신 경우도 키류스님도 독립하셨지만 문나님도 독립하셨는데 문나님 같으신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보름 만에 더블 수익 시가총액 24조 26조까지 날아갈 때 그럼 마찬가지예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문나님께서 이제 게임주에 좀 많이 관심이 있으셨고 특화되셨는데 21년도 4분기에 위메이드가 시가총액 8천억에서 7조까지 올랐잖아. 8천억에서 7조까지. 그 수익을 문나님이 다 잡아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합류하셔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세요. 낚시하는 법, 고기 잡는 법. 그렇게 해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 야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는 밀렸는데 수급은 꼬인 게 없어? 만약에 내일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지금의 시장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시장 다우지수 지금 1% 미만으로 지금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 1% 미만이 아니라 1.9에서 지금 뭐 오늘 0.17, 0.3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계속 사상 최대치 근접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사상 최대치 뚫었고 일본도 마찬가지 굉장히 초강세 흐름인데 그럼 결론은 조금만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라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방 안에서 리딩해드리고 문자 보내드릴 때 이 프로그램 매매의 기준을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시스템 매매를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스템 매매는 누구나 써요. 개인 투자자도 쓰고 우리가 이제 종목 검색해 드리는 것처럼 스스로 검색식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기준의 자동 매매도 하고 만약에 제가 자동 매매를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그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개발을 해서 내가 쓴다? 그건 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시스템 매매 기준을 프로그램은 약간 착시 현상을 갖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를 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사전에 대량 매매 기준에서는 신고를 하고 또 대량 매매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는 매매 내역이 전부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스켓 매매를 하는 쪽 그러니까 뭐 나 펀드 매니저인데 뭐 10조를 운영했어요. 1조를 운영했어요. 그건 이제 인덱스 상품 그대로의 비중으로 실어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대비해서 조금의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업황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 놓는다든가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이 인덱스 상품에 패시브 자금들 들어온 그 자금들이 시장이 밀리는데도 그냥 가져가고 올라가는데도 그냥 가져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델타 해치라는 게 있습니다. 연동시켜 놓은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보유 비중을 조절하는 델타 해치라는 이제 파생 용어가 있는데 그 기준처럼 바스켓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차익거래는 현선물관의 괴리 부분. 아주 조그만 괴리이지만 0.1%의 수익만 발생된다 해도 그 차익거래를 하는 것이 차익거래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전체 프로그램 매매 기준에서 이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비차익거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한 종목 한 종목 다 매매를 할 수 없으니 묶어서 매매를 합니다. 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는 기초자산이 얼마일 때 어떻게 해줘. 하이닉스는 뭐 여기서부터 얼마 움직이면 어떻게 해줘.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줘. 그런 이제 그 매매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차익거래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 매매가 이제 일반적이지만은 뭐 요 일반적이다 바스켓 매매가 일반적이다 하는 건 극대형주 기준에서가 좀 더 많고 뭐 예를 들면은 위메이드라든가 HBSP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로 막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손바뀜일지 아니면 빠르게 들어와서 차익 실현하고 나갔을지 또 예전 기준에 이제 그 라더견 사태 터졌던 게 CFD인가요? 그런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해치 부분도 프로그램 쪽으로도 연동이 돼서 들어옵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프로그램 쪽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쓰는데 일반적으로 바스켓 매매를 합니다만 극대형주의 바스켓 매매인 거고 나머지 이제 뭐 10조 미만 5조 뭐 전후 또 그 이하 1조 또 그 이하 종목군들의 프로그램 매매에는 액티브 자금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하는 쪽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수를 확 했다가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일부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쓰는 시스템 매매의 기준 중에 한 가지다. 프로그램 매매. 이건 다 의무적으로 대량 거래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시장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매의 모든 내역은 전산화돼서 그때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프로그램 매매 기준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중에 외국인 및 기관 매매 동향해서 장중에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뭐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을 쫓아하셨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 공매도 같은 경우는 공매도는 그 하루 거래대금의 비중이 3%에서 많을 때 뭐 10% 그 이상까지도 형성이 됐었는데 그건 거래 대금의 기준인 거고요. 매수매도까지 포함해서 고빈도 거래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제외한 그 일반적으로 공매도의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니라고 했을 때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공매도의 비중은 놀라지 마세요. 유가증권 시장은 0.8%예요. 개뿔이나 아무 영향이 없는 비중이란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5% 수준이에요. 그러면 박순혁이 그 정신 나가는 애나 아니면 뭐 저 선대인 소장 그 이상한 양반인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 두 사람들 헛소리하는 거에 금융당국이 놀아나면 안 되고 응? 오히려 이런 거를 좀 뜯어 고쳐주는 게 개인들을 위해서 좋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 코스콤에서 전산을 쏴주는 이 시스템을 고치지 못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애들은 다 잡아내줘야죠. 그 거짓말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HTS, MTS 보면은요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그 정보를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수료가 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금을 하죠. 또 한국경제TV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반도 저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또 1인명 자문사 이런 애들도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애들을 따로 두고 걔네가 개발한 걸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기관 장중 실시간 따라잡기는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이 시간대에만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이 증권사의 시스템을, 증권사의 그 내역을 송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정이에요. 확정치도 아니고 추정치인데 많이 틀려요. 오늘 기준의 위메이드 딱 보시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나 다른 종목군들도 예제를 잡아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9시 10분에 외국인들의 주요 상위 매매 종목이 오픈이 돼요. 근데 누락되는 게 너무 많아요. 9시 40분에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이라고 뜨죠. 근데 이것도 추정치예요. 실질적으로는 매수인데 매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야. 누락이 돼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 이외에 없는데 어떻게 지들이 외국인 기관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러면 거짓말을 해요. 대표님 있잖아요. 끝자리가 379로 끝나는 저 체결 있죠. 저게 외국인 혹은 기관이, 야, 이씨, 확 그냥, 여러분들 말고, 그거를 세일자로 온 증권사 출신 애들이 있다니까요. 자문사 하나 끼고, 욕 태바지를 먹고, 정신 똑바로 챙겨야. 야, 그게 시스템 매매,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을 그렇게 줘도 그 체결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근거로 기관들,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거지. 이놈은 팔아 먹어야겠고. 또 그런 그 시스템 뻑도 많이 나요. 거기다가 자동 매매까지 붙여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한국경제TV에 갖다 꽂았다고. 증권사 센터장 출신 하나 꽂아가지고 소형사. 그 양반도 저한테 욕 무지하게 먹고. 센터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거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나쁜 사람들이네. 근데 그 양반은 또 자기가 마케팅을 못 하니까 한국경제TV에 박아무개라는 마케팅 나이 연세 좀 있는 분한테 지들끼리 또 시비가 붙은 거야. 평상시에 형님 동생 하다가 마케팅하는 사람 전문가는 자기가 전문가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고.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준 리서치 센터장 출신 그 소형사 센터장 출신 그 양반은 쥐가 먹어야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문사 끼고 있는 업체에는 지들이 먹어야겠다. 아유, 서로 악쓰고 싸우고 난리 치다가 결국은 이제 전문가 하나 남아가지고 그 전문가가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1탄, 2탄까지 나왔을 거 3탄 나왔나? 저한테 욕 태지라고 먹고. 뻥이잖아요. 그렇게 낯짝 두꺼운 짓을 어떻게 해. 본인이 어떻게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를 하냐고. 그것조차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라고 해도 코스콤에서 공짜로 주는 거는 쥐가 왜 돈 받고 팔아먹어. 코스콤에서 공짜로 줘서 증권사에서 쏘는데 어떤 식으로 쏘냐면 이렇게 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잖아요. 어느 증권사든 이 뉴스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널리스트 전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뉴스원별 기준에 요 시황인가? 요렇게 나와요. 이게 NH증권에서 자기들이 추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산본부, 그러니까 지금의 코스콤에서 전 증권사에 쏴주는 거예요. 증권사는 중개 역할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사인을, 매수를 이렇게 클릭을 하는 순간 코스콤으로 전산이 넘어가서 거기서 체결을 시키고 그 체결에 대한 내역이 증권사로 오는 거야. 그게 뭐 실시간으로 막 계속 되는 거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는 2011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는 시스템으로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1초에 7번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속도를 외국에 뭐 대만이나 이런 데 팔았단 말이에요. 유료로. 이해되세요? 시스템 매매라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고빈도 거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어떻게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또 이번에 상장한 1,500억짜리 바이오주가 어떻게 하루에 7천억씩 터지냐고. 대주주한테 물량 빌려왔어? 그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거를 자기가 붙이면 이제 통정 매매인데 팀이 여러 개 붙어버리면은 통정이 아니란 말이지. 그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형성시킨 거래대금. 응? 그 기준에 1초에 7번씩 막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 고빈도 거래 이외의 부분에 외국인 기관 죄송합니다. 지금 고빈도 거래 얘기를 저도 녹화 방송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빈도 거래 여기서 왜 나왔지? 어찌됐든 요 시간대 그 증권사에서 이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코스콤에서 전산을 한 번에 보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시간대 한 번에 보내주는 거를 요거를 데이터를 받아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맞지가 않다고. 어느 정도 안 맞냐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 뭉쳐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이런 뉴스 기준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이렇게 치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뉴스도 나오겠지만 조금 전처럼 외국인 뭐 매매 장중 기준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아니라 매도와 매수가 같이 나와요. 이 코스콤에서 주는 거는. 이거를 정리해서 보도자료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 순위 뭐 1, 2, 3, 4, 5, 6, 7, 8, 9, 10. 근데 그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추정치라고 나와.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금융당국이 해야 될 역할은 이 부분이 완전하지 못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예 노출을 하지 마. 외국처럼.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일 1순위는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친구들. 전부 벌금 매기고 그거 팔아먹은 거 다 환수 조치하고 환불 조치해주고 환수 조치하고 그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다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응?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그래요. 그냥 HTS상에서 이런 기준이죠. 현재가 창 딱 있으면 자, 외국 기관이 뭐 오늘 장중에 장 마감 이후에는 이게 추정치가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이게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게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중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걸 그냥 믿고 외국인 기관이 뭐 샀어요, 팔았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걸 명확히 보여드릴게요. 자, 위메이드입니다.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종목이 이래요.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이걸 진짜 금융당국이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건지 이걸 뜯어 고치기에 앞서서 이거를 악용을 해서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하는 모든 나쁜 녀석들 그 업체들부터 해서 메이저든 뭐 소형사든 싹 다 잡아내서 그 거짓 정보로 인한 수익 부분 싹 환수 조치하고 그걸로 피해 보신 분들께 환원 조치해주고 벌금까지 싹 때려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옳은 거예요. 잘 보시면요. 지금 현재 기준에 프로램 순매도가 만주란 말이에요. 프로램 순매도가 만주입니다. 이 프로램 순매도가 만주인데 외국인이 12만 6천 주 매도고 4천 주 매도.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보입니까?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수많은 외국인, 수많은 기관, 수많은 개인이 매수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프로그램을 보시면 매도 15만 4천 주에 매수가 14만 4천 주라는 얘기예요. 순매수만 놓고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지. 왜냐면 프로그램 이외에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 이외에 기관 내 매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잘못됐다. 이 추정치가 잘못 나오고 있는데 누락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 보시면 15만 4천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 위주로 씁니다. 해지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해지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산하고의 델타 해지 뭐 이런 내용. 또 ETF 상품의 해지. 뭐 이런 쪽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액티브 쪽에 변동성 매매 이런 게 대부분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많이 합니다. 기관은 선진기법이라고 해서 외국인들 많이 하지만은 액티브 자금이 많은 거고 기관 쪽은 액티브 자금이 제한 쪽이에요. 어쨌든 매도 부분이 매도 금액 뭐 이 기준에 지금 여긴 거래량의 기준이니까 매도량이 되겠죠. 매도량의 기준에 15만 4천 주인데 매도가 16만 4천 주, 5천 주면 누락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 외국인들 위주로 매매가 되니까 프로그램은. 근데 문제는요. 오늘 같은 케이스에 이제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여기 매도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오늘은 매도는 제대로 나온 건데 매수가 안 나와. 그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보시면 14만 3천 주 매수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3만 8천 주고 얘는 1,000주야. 개인들은 집계도 안 나오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한국경제TV에 매출 1등 한다는 어린 꼬맹이 녀석 나와가지고 시스템 매매, 그거 구성하는 방법 알려주겠다고. 이 정신 나간 애가 프로그램 매매는 기타 법인의 매매라는 거야. 기타 법인 기관 자체가 아니거든. 그래 놓고 또 한다는 얘기가 기타 법인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험사들은 돈이 많은 거? 그럼 보험사가 기타 법인이라는 얘기잖아. 이 정신 나간 애라니까. 아는 단어를 다 끄집어내. 뭐 신탁부터 해서. 근데 걔가 매출 1이야. 연 단위로 수십억을 해요. 그 놈도 그거 다 환불 조치해야 되는 거야. 왜? 전혀 잘못된 내용을, 설민석이처럼 예전에 전혀 잘못된 내용을 맞다라고 해서 유료 과금을 받아서 교육을 한 거니까. 그럼 사람들은 내가 못 알아들어서 우리 선생님은 훌륭한데, 나쁜 놈들이지. 한국경제TV도 나쁜 놈들이고. 윤정두가 한 10년 동안 활동하는 그 한국경제TV 맨 처음 생기고 10년 동안 거기서 활동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윤정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 14만 주가 데이터가 없어진 거예요. 그 저도 무조건 이걸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일단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매도가 있더라도, 이거 거래량을 놓고 볼 때 12시 37분에 거래량을 놓고 볼 때 오늘 마감 때까지 아무리 많이 터져도 200만 주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5%대 빠지고 6%대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만큼의 메이저들의 매도는 아니다. 메이저의 매집은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누적적으로 9월 22일 이후에 9%대 매집에 전체 시장 기준에 13위 정도 합니다. 시가총액이 13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거 잘못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시 37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12시 37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흐름이 2시 28분이에요. 2시 28분에 프로그램이 드디어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우리도 편입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잡았죠. 아니 솔직히 얘가 최고점 찍고 나서 얼마나 밀렸어. 솔직히 우리끼리 표현해서 막말로 77,800원에 여기 샀다고? 음복 떨어지는 날? 에이 진짜 거짓말쟁이들. 물론 여기서 살 수는 있어요. 응? 또 우리도 여기서 살 수도 있어. 근데 그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냐 이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하여간에 결론은 지금 68,000원인데 프로그램 수급의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프로그램 수급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상당 부분이거든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기관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그거를 돈 받고 파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권사에도 꽂아놓고. 증권사들은 나쁜 놈들이지. 지들이 모를 수가 없어. 그 내부자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아예 몰라, 아예 팔아먹으라 그래. 어차피 우리도 남겨 먹으니까 이따구 뿐이 더 되는 거냐고. 당하는 건 여러분들이고. 분명히 수급이 전환이 됐는데 매수로 전환이 됐어도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일 수 있어요.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프로그램 전혀 무시해도 돼요. 프로그램 미친 영향력이 제한적이거든. 근데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은 영향력이 크거든요. 결론은 다시 봅니다. 이거는 순매수의 기준이에요. 순매수의 기준.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게 매도와 매수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각각. 단 한 군데 케이블 방송도 매도와 매수를 별도로 보여주는 경우가 없죠. 없단 말이야. 그냥 뭐 순매수만 가지고 외국인이 오늘 뭐 얼마나 샀다. 혹은 외국 기관 산 게 없는데 개인들이 들어올렸다. 이 바보들이 하는 얘기라고. 포스코가 28%를 개인들에게 2월 달부터 넘겼더라도 주가를 개인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올린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28% 샀는데 외국인 기관의 방향성을 위로 줬고 그 위로 올릴 때 개인들이 더 많이 따라붙어서 산 거고. 그것도 이해가 되셔야만 실전대회 윤정처럼 7번씩 우승하는 거예요. 지금 15만 8천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잖아요. 그죠? 매도의 기준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 14만 3천 주로 일부 누락이 됐어요. 기간까지 합쳐봐야 16만 1천 주거든요.
16만 천 주면은 어찌 보면 누락이 안 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15만 8천 주인데 프로그램 이외에 아무도 매매를 안 했다.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면 어찌됐든 매도는 거의 다 이쪽에 반영이 되는데 매수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매수 부분 보시면 어때요? 16만 2천 주의 매수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기관 투자자, 응? 라이센스를 취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은. 개인들은 아예 손도 못 대. 기타 법인도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16만 2천 주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에서 노출이 돼 있어야 되잖아. 안 돼. 하루에 5번뿐이 노출이 안 돼서 뭐 그쪽에 뭐 이렇게 엉켜서 아니야. 그 계산도 다 해봤는데 아니에요. 그냥 누락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들 멋대로 매매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2시 30분입니다. 결국은 이상하다. 지금 매수가 누락되는데 이게 수급이 이렇게 꼬인 것 같지 않은데 6%나 밀렸었고 4%나 밀려?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마감 동시효과에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게 시차가 있어서 조금 뭐 천천히 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매수의 기준에 만주 매수했는데 얘네가 매도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솔직히.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 있으니 뭐 프로그램 이외의 기관은 프로그램 거의 잘 안 써요. 예? 전체 누락적으로 보면은 극대형주 이외에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매도 18,000주 했을 수 있고 근데 이걸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매수와 매도 기준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한 명이 매매한 것처럼 18,000주뿐이 안 팔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외국인들도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도 매도를 더 하고 있을 수 있죠.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결론은 순매수 기준에서를 놓고 보시는 것만이 아니고 매도 아까처럼. 매도의 기준에 어때요? 매도의 기준에 17만 주 매도인데 외국인들 14만 주뿐이 집결이 안 돼 있고 기관은 2만 주뿐이 안 돼 있어요. 역시나 누락이 돼 있죠. 매도도 누락이 돼 있고 또 매수는요 더 심각하게 누락이 돼 있어요. 18만 주 매수했는데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9만 4천 주 누락이 돼 있어. 기간은 2천 주뿐이 매매를 안 했다고 위메이드를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결론은요. 장 끝나고 6, 7분 지나고 나면은 그날의 추정치가 이제 합계치가 나옵니다. 그건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요. 추정치가 100%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감 이후에 그러면요.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외국인이 플러스죠. 그럼 마감 동시효과에 샀을 수도 있어. 근데 보시면 순매수의 기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보시면 자 매도의 기준에 누락된 물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매도의 기준입니다. 매도의 기준에 17만 3천 주 매도, 외국인 16만 8천 주 매도, 기간 5만 주 매도. 이해되세요? 매도의 기준에 외국인들 위주로 프로그램 대부분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간이 일부 차익 거래든 비차익 거래든 일부가 포함돼서 17만 3천 주 전부 누락 없이 표출이 된 겁니다. 매수는요. 매수는 아까 계속 누락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마감 동시효과까지 기간이 2천 주뿐이 매수를 안 한 걸로 나왔잖아요. 결국은 19만 4천 주의 매수에 외국인들 상당 부분과 기간의 일부. 프로그램 이외에 또 다른 매매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시가총액 5조 전후 5조 미만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위메이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에서도 좀 약세를 띄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장중의 기준에 결국은 오늘 외국인 샀잖아.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 손바뀜도 보셔야 되고 하는데 그냥 막연히 가방끈 짧은 주식 가방끈 짧은 그런 애들이 방송 나서 그래도 외국인이 2만 주나 샀어요. 에라이 콱 그냥 막 그냥 2만 주나 샀어요가 아니라 나갈 애들 16만 8천 주는 나갔고요. 얘네가 단타 쳤을까봐? 밑으로 떨어지는데 뭔 단타를 치고 앉아있어. 손절 단타야 이게? 해칭 물량이 좀 일부 해칭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오래간만에 52주 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으니
차익 실현하는 쪽과 또 신규적으로 편입하는 쪽이 있고, 그게 손바뀜이 전혀 다른 쪽이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쉽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야.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이 있는데 한 상품에서는 예전에 남은 물량 차익 실현하고 다른 한 상품에서는 신규 편입하고 그렇게 되면서의 손바뀜도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응? 근데 무슨 알량한 그냥 뭐 외국인이 23,000원 쐈어요. 이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보실까요? 극대형주는 의미 없다 그랬어요. 극대형주는 크게 의미가 없고,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램 쪽에 15만 주 매수죠. 순매수량의 기준에 이게 대부분 외국인으로 잡혀요. 그리고 요 부분을 다시 봅시다. 프로그램 쪽의 매도와 매수 부분으로, 그리고 전체 이 매도와 매수 한 명이 아니라 그랬죠. 매도 부분에 29만 주 매도인데 대부분이 외국인의 매도예요. 기관은 프로그램을 안 써 거의. 이해돼서 이제 윤정도 말이? 두 번째 기준은요, 매수의 기준입니다. 매수의 기준에 48만 5천 주가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기관은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 들어오는 건 상당 부분은 외국인이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외국인이 5조 7,800억짜리를 외국인 한 명에서 47만 8천 사고 한 명에서 29만 주 매도해갖고 단타 쳤나? 제발 좀 한 명이라는 생각 좀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항상 보면 시장에서도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뭐 어쩌고저쩌고 손바뀜 감안해야 되고 여러 창구 의미 부여해야 되고 한 명이 6조에 달하는 종목을 한 군데서 좌지우지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2차전지 그 옹호론자들, 그 박순혁이나 이런 애들 주식에 관련된 지식도 없는 애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구라치고 뻥치고 2차전지 박사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고 헛소리하고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내용, 이런 거 어디 가서도 듣도 보도 못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응? 우리가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강도를 잡아드렸던 범위의 기준 중에 하나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된 거예요. 뭐 소폭의 매도이지만. 그리고 지금 물량도 6,480만 주짜리에 이 정도 물량 많지 않아요, 사실. 근데 전체 거래 기준에 있어서 360만 주 기준에 프로그램 매수가 48만 5천 주 뭐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 관여도가 좀 높다라는 거예요. 개장초의 기준에 공격적으로 늘려 있을 때 공격적으로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물량이지만 3만 주씩 매도가 나가. 이게 확대될 수도 있거든, 매도가. 그래서 이 수급 범위가 개선되는 거를 놓고 보고, 자, 개선이 되면 뭐 10만 주 기준에서 추가 편입을 합니다. 신규 편입을 합니다. 없으신 분들 비중 높입니다. 차익 실현보다는 갖고 갑니다. 이런 전략들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을. 얘네가 한 방에 19,000주씩 삼으로써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지, 개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매도와 매수의 관여도 부분이 일반적으로 거래량의 15% 전후는 형성이 됩니다. 대형주는요. 1조 이상짜리는 일반적으로 15%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의 관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일반 소형주, 뭐 위직 같은 경우 좀 다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의 시가총액이 뭐 1조 미만, 뭐 엑스게이트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2,100억이잖아요. 프로그램 쪽에 350만 주 매도에 320만 주 매수잖아. 이게 액티브 펀드들이 장난치는 거고, 지금 순매수의 기준과 매수의 기준 따졌을 때 매도와 매수의 기준이 얼마가 잡혀요? 외국인과 기관 합산해봐야 380만 주. 10%가 안 되죠. 1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형주의 경우는요, 거래대금 실려 있어도 얘네들이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LS전선 아시아가 시가총액 6천억이면 조금 뭐 관여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관여도가 160만 주니까 대략적으로 뭐 15%. 그 이상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애들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의 시각을 가지고 맞춰서
같이 동반적인 흐름을 놓고 보셔도 무리수는 없습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이어도. 그래도 LS그룹 준대. 한농화정은요. 1100만 주 터졌는데 60만 주죠. 외국인들. 1100만 주 터졌는데 매수의 기준에, 순매수 말고 매수의 기준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뿐이 안 돼요. 변동률은 오늘 장중에 21%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극심할 경우엔 10% 미만인 경우가 아마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올해 2월, 정확히 올해 2월입니다. 정확히 올해 2월 1일부터 누적적으로 던진 거예요. 이때부터 2차 전지 변동성이 확장됐거든요. 이게 28%의 물량이에요. 얘도 지금 8,500만 주. 8,500만 주인데 개인들이 2,400만 주를 떠하는 거야. 불과 10달 만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2,400만 주 사서 들어 올렸어요. 개인이 사서 올렸어요. 아니라고. 개인이 사서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주가의 7월 말까지 주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면 올라올 때 누가 사요? 올라올 때 기준에, 예? 지금 7월 26일 이전으로 볼게요. 뭐 공매도고 뭐 필요 없어. 지금 위매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전략이 잡힌 건데, 예를 들면 16% 10% 올라온 날 있죠. 순매수의 기준에 개인들이 샀잖아요. 개인들이. 근데 이 관여도 부분은, 이 거래량의 관여도 부분은 그 앞전부터 쭉 따져서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다 팔았고 기관도 막 팔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사서 흥분해서 막 들어올린 것처럼 보여지잖아. 에이, 그렇지 않아요. 매도와 매수를 놓고 봤을 때 300만 주의 거래량인데 외국인과 기관 얼마예요? 120만 주 거래가 됩니다. 120만 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박순혁이 또라이가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개인들이 흥분해서 이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만 삽니다. 그 무슨 애국자인 것처럼 얘기해. 또라이가 완전히. 그거는 선대인 마찬가지고, 지들이 모르면 윤정도한테 와서 엎드려서 배워야지. 맞짱 토크하자면 쥐새끼 마냥 숨어버리고, 어디 감히 윤정도한테 네가 나한테 까미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쥐들이 까미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윤정도의 주식 경력, 활동 경력만 20년이 넘는데, 그것도 메이저에서 1위로 계속 뭐 유료 전문가 얘기하는, 지들이 언제부터 주식을 알았어. 이거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전체 거래량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여도 부분이 15% 미만인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순매수가 아니라 매수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이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15% 이상의 관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가총액 이렇게 50조를 넘기고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 그런 종목을 개인들이 쭉쭉 당겨서 올라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윗호가로 막 잡아 당깁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순매수에서 보시면 분명히 관여도가 계속 높죠. 순매수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내리매도잖아요. 이게 공매도인가? 아니야. 정신나간 권순혁이가 하는 얘기가 공매도인 것처럼 들리는 거지. 전 공매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누적도 아니고 순매수예요. 순매수의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들 쪽의 매수는 어떤 매수가 들어와요? 인덱스 상품에서 인덱스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놓는 비중. ETF 상품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ETF 상품에서 채우는 비중. 그리고 그 밖에 여타 해치 물량들 들어오는 거에 매수, 주식 선물에서 뭐 매수 들어오는 거 채우는 비중. 그런 비중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 없어요. 무조건 뭐 돈 체결되는 것만큼 위로 사야 돼요. 주가를 막 인위적으로 견인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위로 사야 되는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안 채워놓으면 안 돼. 그럼 매도는 누가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편입했던 물량에 대해서 매도. 근데 저렇게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오는데 저걸 개인들이 막 같이 들어 올리는 건데, 개인들은 만주, 이만주, 뭐 천주, 이천주 뭐 이렇게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걸어놓고 매수하지. 막 흥분해갖고 막 위로 몇 억가씩 위로 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치 물량들은 어쩔 수 없이 위로도 사요. 해치 물량. 거기에 이제 일부 뭐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규모 그렇게 크지 않아. 뭐 소설수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결론은
돈이 들어오니까 ETF 상품이나 이런데 배터리 개 때문에 한 2천억 3천억이 한 방에 들어왔었어요. 그 미래에스 쪽에도 뭐 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자금이 바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거 땡큐한데 야 이런 대박이 있어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밑으로 던지냐 이거야. 바보도 아니고. 위에 걸어놓고 차익 실현하는 거야. 왜? ETF 상품에서 들어오는 물량 위로 사야 되니까. 그렇게 체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더 많이 파는 거죠. 더 많이 사는 거죠. 뭐 이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장중에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자주 이거 보여드렸었어요. 뭐냐면 외국인이 정신머리 없는 친구들 보면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도 되겠냐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방송에도 갖고 나갈게요. 옛날 방송 자료가 있어요. 2005년 그 하반기부터 해서요. 2007년도 상반기까지 요때 외국인이 얼마를 팠냐면요. 55조 팝니다. 55조. 55조를 팔았어요. 와, 뭐 무지하게 팝니다. 근데 시세 무지하게 가죠. 그럼 외국인이 바보야? 외국인이 바보였어요? 아니야. 똘똘한 거죠. 외국인이 파는데 그래도 가죠.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밑으로 던져? 위에 쏴놓으면 되지. 공매도 없었을 것 같아. 공매도 미친 듯이 나왔지. 근데 공매도도 1원이라도 위에서 팔아야지. 근데 왜 올라가요? 정책적으로 연기금도 주식 비중 늘려라. 4학년금도 돈 들어와라. 하버드도 주식해서 돈 버는데 니는 왜 안 들어오냐부터 해서 일본은 주식 비중이 높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럽 쪽 데이터 보여주면서 전 국민 선진 시장에서는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막 악쓰기 난리가 났고 이 광풍에 의해서 2004년도 12월 달까지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12조, 8조였어요. 이게 74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66조 들어왔죠. 66조 플러스 국민연금, 주식 비중 확장부터 해서 퇴직연금까지 다. 그게 돈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금이고, 뭐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금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때는 원화가 초강세. 금리 올린다고 원화가 약세 뛰지 않아요.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미국 달러가 강세 뛴다는 것처럼 얘기했죠, 이번에도. 다 거짓말이에요.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헛소리들 하고 그걸 그냥 믿는 거야.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2007년도에 얼마까지 내려와요? 900원이 깨져요. 899원. 원화의 초강세죠. 미국이 금리 올리면 미국 달러가 초강세라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번에 정책이 미국 달러 강세인 거지. 무슨 금리 올린다고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미국 달러 강세 뛰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지. 이때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올릴 때 잠깐 달러 강세 뛰다가 내리 약세 원화가 700원, 900원을 깨고 내려가는 899원.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내리 매도지. 땡큐한데 뭐.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슨 뭐 밑도 끝도 없는 뭐 에코프로가 뭐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28%로 했어요. 다시 보여드려요. 응? 2월 1일부터 이건 7월 26일인 거고 지금까지. 얼마나 땡큐해 얘네들 입장에서는 2,400만 주를 개인에게 넘겼는데. 근데 이게 이제 되돌려지려면 머리 아파지는 거죠. 어지간해선 대사겠어요? 외국 기관이? 결론적으로 막연히 그럴 것이다. 막연히 맹신하고 윤정두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윤정두를 왜 믿어? 데이터를 믿어야지.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를. 오늘 같은 경우에 결론은 수급이 꼬인 게 없는데 그런데 주가만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물론 외끌이도 있습니다만 쌍끌이 매수로 9월 22일 정확히 이 날짜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종목을 봐보자 이거예요. 그 중에 위메이드가 몇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메이드가 317만 주 매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3,380만 주짜리입니다. 3,380만 주짜리에 이 매수면은 9% 매수라는 거예요. 9%.
얘가 순위가 좀 미끄러졌어요. 근데 얘는 몇 퍼센트에 10% 매수입니다. 10%. 얘가 시가총액이 6위는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얘는 9월 21일부터 하면은 순위가 더 올라가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이 순위로 그냥 같이 놓고 봅시다. 하루 차이니까. 그러면 얘가 6,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0,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15인데 얘가 13이고요. 15인데 시가총액 규모로 따졌을 때에, 그러니까 지분율로 따졌을 때 한번 봅시다. 시가총액에서 얘가 편입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놓고 보자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쌍끌이 매수 순매수 1이긴 해도 4천만 주니까 1%도 안 산 거잖아요. 1%가 6천만 주예요. 59억 주짜리니까 1%안 되고, 얘는 7억 2,800만 주짜리인데 400만 주 산 거니까 얘도 어떻게 된 거야? 1%안 돼. 하이브는요 4,100만 주짜리니까 오우 얘는 많이 샀어. 5%나 산 거예요. 5% 샀죠. 기아는요 4억 주짜리인데 400만 주니까 얘도 1%. 카카오는요 4억 4천만 주짜리인데 700만 주니까 뭐 2% 가까이. HPSP는요 8,100만 주짜리니까 얘는 10%를 산 거예요. 10%. 이해되세요? 퍼센테이지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10%를 샀는데 HPSP가 대주 지분이 에코프로처럼 27%짜리다. 그런 의미가 조금 훼손돼. 근데 대주주가 56%에 외국인 지분이 22%. 78%의 지분, 그 지분이 형성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10%를 사재끼면서 이 지분이 형성된 거다. 대단한 거죠. 삼성물산도 뭐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금양도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돼. 250만 주면은 대략 한 4%대. 4%대. 근데 얘는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크래프튼 같은 경우에 4,800만 주 대비해서 의 흐름이니까 몇 퍼센트? 3%가 채 안 돼요. 2%대. 삼성전기도 사실은 2%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삼성 SDS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기준은 얘는 3% 가까이. 포스코 DX는요, 얘는 2%. 그럼 얘는요, 9%. 그러면 10% 산 거 10% 넘게 산 게 얘.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9%대. 그리고 하이브가 5%대. 나머지는 1에서 3% 기준. 굉장히 많이 산 거죠. 얘가 시가총액이 15위가 아니잖아요. 그 매집의 규모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펀더멘탈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저평가 아니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저평가가 아닌데도 우린 들어가겠다. 어떤 맥락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의 기준에서. 그러면 지금의 위치에서 얘가 되돌려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와야 되느냐? 최소 400만 주의 기준을 잡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에서도 조금 눌린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종가는 어떻게 됐나요? 1.3%나 밀렸어. 와, 심각하죠? 근데 체결량 15,000주야. 의미 없어요, 저렇게 되면. 큰 물량 아닙니다. 공포심리, 또 NFT 관련, 근데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내일 그러면 개파락 1% 나오고 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됐을 때 막연한 공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집이 됐다고 막연히, 야, 얘는 초대박일 거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외국인들이 4% 사고도 유통 물량도 없는 현대차가, 유통 물량도 없는 현대차가요. 외국인 기관이 올해 4%를 샀어요. 외국인이 4%를 샀어요. 2억 1,100만 주짜리인데, 이렇게 볼까요? 요걸로 볼까요? 현대차. 2억 1,100만 주짜리인데, 현대차의 경우에 외국인들이 얼마? 1월 2일부터 7월까지 해서 산 게 많이 들어와 있을 때가 960만 주만 이랬어요, 사실. 980만 주, 1000만 주 넘기는 2억 1,100만 주짜리예요. 4% 넘게 샀어. 아까 뭐 HB 뭐 걔네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는 유통 물량이 대주주 42%에 외국인 33%에 기간 지분하면은 뭐가 남겠냐고. 그리고 개인들도 얘를 단타치로 들어왔겠냐고.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월 이후에 7월까지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어. 우리도 야 대박이다. 사상체 실적이니까 당연하겠지. 근데 고점 대비해서 15%씩 밀렸어요. 지금은 이제 돌려서 12%인데 15% 이상 밀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집이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폭등 나온다 이건 아니야.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리도 동진세미캠은 결국은 안타깝게 수익도 제대로 못 내보고 손절했단 말이에요. 수급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왔었거든. 근데 그냥 바바방이야. 물론 밀리면서 주가가 밀리면서 그 이미 이제 수급이 꼬여져 있던 게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주석 엔지니어링이었던가 최근 흐름에서 이렇게 뭐 긍정적이지만 작년인가요? 작년? 21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매수가 들어와서 와 끝내준다 매수 평균 단가도 끝내주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렇게 한 방에 빵빵 깨버리면은 수급이 이렇게 꼬인 게 아니었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근데 그 이후에 더 나와 지들도 손절인 거지 그러니까 손절 내지는 뭐 평단 대비 뭐 위에서 팔았던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위메이드가 이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데 명분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 거기에 수급 있고 명분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거래대금이 있어야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마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저. 그 가능성은요.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능성이 높은 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예? 윤정두를 믿으면 안 되고 윤정두가 제시하는 근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그래서 윤정두 말이 맞다. 나 윤정두랑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거 분석 다 할 거야. 종목마다. 윤정두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뭐 현대차를 제외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든 동진 세미캠이든 그 밖에 뭐 1조 이상짜리 뭐 5조까지 올라온 종목, 10조까지 올라온 이런 종목 중에 수급 논리, 거래대금이 아닌 수급 논리까지 포함된 종목군들 한쪽에 쏠림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B하이텍 같은 경우 외국인만 주구장창 산다든가 아니면 뭐 기타 법인은 기관으로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건 뭐 개인이랑 똑같이 아예 외국인 기관으로 안 들어갑니다. 근데 DB하이텍이 2015년도에 기타 법인을 통해서 20%에 달하는 물량을 샀어요. 근데 사실 걔네는 실패한 거지. 라더결이나 이런 애들처럼 진짜 알바끼 기준 비슷하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소폭만 수익 내고 나갔거든. SK 창구로 들어왔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모질인 거지. 모질인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걸 왜 못 잡아. 눈에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압수수색까지 해야 되는데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법원이 그렇게 안 내준단 말이에요. 완벽한 증거 자료가 좀 있지 않는 한. 어찌됐든 특정한 곳에서 외국인만 산다든가 아니면 뭐 금융투자만 산다든가 뭐 투신만 산다든가 사모펀드만 산다든가 이러면 못 가요 사실은. 못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고르게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다 같이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거 2021년도에 이때 당시에 8천억짜리 7조까지 당겼다 그랬죠. 요게 8천억짜리 7조까지 무상증자 때려놓고 요 바닥에서 8천억짜리를 7조까지 당긴 거예요. 10배 올라와 있잖아요. 24,900원 대비 24만 5천 원 수정주가 기준에 이게 10배. 실질적으로 3개월 만에 당긴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어마어마한 애들이죠.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나와갖고 우리 회사 대박입니다 하는데 근데 저때 당시에 실적이 좋았냐? 개뿔 좋긴 뭐가 좋아.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미리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3분기 흑자 전환됐다 해도 올해는 적자인데다가 내년 흑자 전환되고 뭐 끝내줘도 지금 프리미엄 20배란 말이에요. PR이 지금으로 따져도 거기다 PBR은 6배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품 개거품이지. 그래도 우리는 들어가요. 왜? 바이오도 들어갔었고 2차전지도 들어갔었고 로봇주도 들어가고 있는데 얘만 왜 못 들어가? 프리미엄이 높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얘가요 NFT가요 또 사우디가요 또 중국의 파노가요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그걸 모멘텀으로 메이저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메이저 들어왔죠. 만약에 메이저 없이 간다면
메이저 접시가 안 나면 거래대금이 무조건 터져 있어야 돼. 응? 얘 수급이 안 들어왔었잖아, 이 당시에. 근데 어떻게 움직였어? 거래대금이 미친 듯이 터졌지. 거래대금 최상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8배 막 이렇게. 그 지금의 기준은요. 결론은 거래대금이 터져 있긴 한데 예전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누적적인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죠. 더 들어올 수 있느냐? 지금 기준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공매대처 상황 아니냐? 그렇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10% 수준이라면. 그래도 불확실성이 있으니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니 결론은 제한 쪽으로만 들어가자. 그래서 5% 미만. 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SK 하이닉스 전략 매도해서 얘를 살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2차전지 소부장을 다 팔아서 얘를 살까? 소부장 쪽은 글로벌 시장 쪽에서도 다 그 흐름이 긍정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비중 조절만 윤정도가 설정을 해드린다는 거고 시장이 어려워서 혹은 우리 종목군이 어려워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잡아야죠. 우리가 끌어올린다는 게 아니라 내 계좌 수익을 안정적으로 얘에서 뭐 한 방 한 8배 내서 수익 나겠다? 그러면 위메이드 가지고 수익을 8배 내신 분이 진짜 제대로 기술적으로 하락장악 확인형이 떴네? 정리하고 나오겠냐고. 계속 위메이드는 끝내줍니다 하고 그냥 80% 90%까지 깨져 내려가는데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얘가 7조까지 넘겼다가 9천억 원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발력이 나오는데 메이저가 포함되어 있다. 월봉의 기준에 거래만 계속 유지되고 수급만 조금만 더 들어온다면 충분하다. 11월 8일부터 해서 계속 저 차트, 주봉 차트, 11월 8일부터. 그리고 매집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계속 설정을 해드리고. 결론은 이러한 그 매집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이게 21일이 아니라 22일부터 잡아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줄어져 있는 거예요. 순매매 수량 기준에 310만 주였죠. 그게 22일부터여서 21일 날은 매도였고 뭐 그런 식이 잡히겠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매집에 대한 규모가 확대되어 있는 그 흐름에서 매집의 목표 주가는 얼마? 8만 원. 8만 원. 5만 5천 원 대비해서 9%니까 50%는 들어 올려야 된다. 그게 8만 원. 그리고 10% 이상의 매집의 규모에서는 10% 100% 이상 들어 올려야 된다요. 사실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그게 11만 원. 굉장히 높죠. 높은데 이런 종목 뭐 쉽게 상한가까지 찍어버리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는. 지금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는데 S&P 500 지수가 보합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0.45 빠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초강세를 띄었던 신고가 랠리에 뭐 엔비디아 3% 급락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야, 이건 또 폭락이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박살났다. 야,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일단 우리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성장주들 쪽에도 이제 분포가 돼 있고, 그리고 IT 쪽에도 분포가 돼 있는데 이번에 지난주 목금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IT가 휘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뭐 AMD는 시가총액 뭐 규모가 10여 안에 들어오는 규모가 아니어서인지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고 있다 할지라도 2.33.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3.1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 흐름은 매우 비슷하게 흘러간다. 응? 12월 달에 이런 수익 범위들 행복합니다. 땡큐 합니다.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고요. 조금 전에 엔비디아죠. 얘가 지금 3% 조정받았다고 해서 월봉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니 주봉상에는 뭐 어떤 문제가 되나? 제가 생각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락 장악형이 떴어요. 전체 추세가 뭐 끝났다의 해석이 되는 위치인가요? 응? 전혀. 일본 기준에 26%의 폭등이 나온 그 이후에 흐르면서 깨져 내려간 부분이 있나요? 5월 24일 이후에? 전혀.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의 흐름이죠. 이제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추이 추세 부분이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인데 그것을 뭐 부정적으로 굳이 해석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월봉 기준에서.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랑 이제 똑같은 그 추이 추세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만 이제 하이닉스의 추이 추세가 더 강했던 것 중에 하나는 HBM 때문에 그렇고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강세 부분이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죠. 매우 긍정적인 해석 추이 범위로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업체에 대한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뭐 멋들어집니다. 결론은 글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시가총액 규모는 이제 엔비디아가 더 크다 보니 그쪽에 영향을 받을지 뭐 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볼까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오늘 어떻게 됐어요? 2.38%네. AMD 움직이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폭등 나오고 그럼 뭐 그냥 급등이네. 오늘 거 맞나요? 연동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뭐 연동돼 있네. 2.38%. 내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으악. 삼성전자 하이닉스 으악 하고 날아가면 거기에 연동되는 소부작 으악. 엔비디아가 밀리는데 개뿔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나서 36% 46%더 올라갔잖아요. 엔비디아는. 근데 그게 우리 쪽에 반영돼 있지도 않은데 무슨 뭐 엔비디아 뭐 이게 뭐가 응? 필라델피아 반도체 초강세 흐름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진짜 기획 특집인 거죠. 어제도 기획 특집입니다. 어제 기준에서 어떤 걸 잡아드렸어요? 어제 기준에서 우리가 HP, SP를 잡아드렸어요. 그게 오히려 오늘 조정의 기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오늘은 위메이드를 잡아드린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까지. 행복하셔야죠. 응? 행복하셔야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네이버의 동영상 교육 자료가 이렇게 고가에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가지 저렇게 그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어요. 다 거짓말쟁이들 검증 안 되는 거 갖고 나와서 뻥치고 윤정도는 다 보여드리잖아요.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드릴게요. 끝. 자, 고객 후기도 이렇게 보시고 뭐 3분기 후기, 3분기 후기, 4분기 후기 나중에 또 보시고 문나님 이런 분들 수익도 보시고 제발 좀 이 수익 범위에 이 공부하는 모양새 모습 다 여러분들 기준이 잡으셔야죠. 태민님 뭐 이런 수익 범위들 부럽지 않으세요? 하루에 2,300만 원짜리 방을 일주일을 빌리시고 뭐 원체부 자산가이시기도 하지. 마이너스 1억 5천에서 가입하고 플러스까지 전환했습니다. 계좌 얼마짜리 계좌? 7억 계좌에서 20% 손실해서 플러스까지.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뭐 내일이 어딨어 내일.
내일 또 장 좋으면 또, 야, 내가 혼자 해야지. 또 장 깨지면, 아유, 힘들어요. 왜 그러시냐고. 좀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 응?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결론은, 그 다음에 LIG, 넥슨을 상한가를 잡든, 고용에서의 폭발적인 19% 수익을 잡든, 아시겠죠? 이거 교육 다 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두산 로보틱스. 저 문자 사일 안 나간 게 여기서 다 나갔지, 문자 사일. 다만 얘만 교육용으로 이제 제한적으로.